우선 오늘 그 세미나, 준비된 세미나의 간단한 아젠다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션은 지금 오프닝 세션을 김민호 PD님께서 그냥 인사말로 대신해 주셨는데 크게 세션을 3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대략 한 2시간 30분에서 한 3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임 엔진을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활용 사례라든지 그 외 파이스테이지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솔루션 활용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략적인 그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 홍성환 감독님께서 파이스테이지를 활용한 리그 애니메이션하고 아이폰 X에서 활용되는 페이셜 모캡 R&D 같이 하셨던 거 있는데요.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 세션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계시는 조용조 아티스트 분께서 파이스테이지를 활용한 어셋 로딩 및 실시간 라이팅 렌더링 쪽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페셜 땡스, 특별히 감사드릴 말씀을 전달 드릴 분이 계신데, 로커스에 계신 황정석 팀장님과 허문 감독님 두 분께서 R&D를 같이 하시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다 지금 해외 출장이 잡히셔서 해외에 계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자리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참가하신 대부분 참석자분들이 리얼타임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대략 보니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기존에 혹시 게임 엔진을 활용한 프로덕션을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손 들어 보실까요? 아까 앞에 여기 계셨는데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 활용한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유니티나 언리얼을 활용한 이런 셔먼이나 자파리, 토몬카, 빈센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 이런 실제 R&D 형태든 실제 프로젝트든 실제 활용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애니메이션 분야뿐만 아니고 이런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버추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C는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인데 건설 분야죠. 그런 분야에서 활용되는 건축 설계 도면을 실제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포메이션, 모델링 데이터뿐만 아니고 인포메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재질값은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적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젝트는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실제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다양한 실시간 애니메이션 제작 워크플로우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시려는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비용의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고 아주 느린 렌더링 타임을 빠르게 세이브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작업들을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라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리얼타임 렌더링 뿐만 아니고 그냥 워크플로우나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짤 때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툴들이 크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툴하고 렌더러로 구분을 짓자면, 물론 부수적인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애니메이션 툴과 렌더러 중에 아마 대부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렌더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애니메이션 툴과 게임 엔진, 오늘은 리얼타임 프로덕션 쪽을 다루다 보니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야라는 애니메이션 툴과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테스트를 했던 파이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야라는 프로그램과 언리얼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유니티 코리아에 계신 분도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니티도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에 게시를 했지만 유니티를 지원하는 버전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로드맵상으로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툴과 이제 게임 엔진들을 다 이렇게 호환이 되도록 하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볼 건데, 기존에 늘상 많이 사용하셨던 워크플로우죠. 애니메이션 툴에서 렌더팜으로 최종 결과물을 던져서 렌더링을 거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물론 이제 퀄리티와 속도, 뭐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도 렌더팜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전통적인 워크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런 다양한 어떤 실시간 애니메이션, 리얼타임 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기사를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워크플로우나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텐데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만 중요한 건 또 아니죠.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 결국은 시간과 비용과 퀄리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 현재 사용되는 게임 엔진, 유니티나 언리얼의 퀄리티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아까 유니티나 언리얼 다 쓰시는 것 같던데. 100%는 만족하기 좀 힘들다. 이게 제가 현업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결국은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끔 성격에 따라서 이게 퀄리티가 만족스럽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게임 엔진의 퀄리티를 보여드렸을 때 그냥 두말 없이 뒤돌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 퀄리티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없어. 근데 또 예를 들면 TV 시리즈물 같은 정도 퀄리티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실시간으로 구현된다는 것 자체를 보시면 대박인데?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메이저 애니메이션 그 스튜디오 쪽을 제가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이렇게 방문을 해봤을 때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제 R&D를 하고 계시거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R&D는 다 하고 계시고 실제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이 돼요. 근데 그랬을 때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게임 엔진 방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전환했을 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야를 애니메이션 툴로 뒀을 때 마야에서 작업한 그 최종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캐릭터나 이제 어셋들을 준비를 했을 때 그 어셋들을 게임 엔진으로 이제 바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FBX라는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익스포트를 하고 게임 엔진에서 하나씩 또 임포트를 하고 스태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데, 기존 방식과 좀 차이를 보자면 보통 기존의 렌더러 같은 경우는 마야에 사실상 붙어 있죠. 물론 렌더팜에 던진다고 하지만 실제 편집한 최종 결과물을 우리가 선택된 그 렌더러, 물론 그 사이에 최종 렌더러에 최적화되어 있는 쉐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맞춰서 작업을 하시겠지만, 마야에서 작업이 끝난 그 최종 결과물이 렌더러로 그냥 바로 익스포트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게임 엔진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번 컨버전을 거쳐서 넘어가고 그 외에 어떤 머티리얼을 편집하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인터랙션을 주기 위해서 C#이나 C++ 같은 그런 코딩 작업들, 물론 코딩이 약하면 뭐 언리얼 같은 경우는 블루프린트라는 그 비주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는 보시면 기존 애니메이션 아티스트의 작업 영역이 3D 툴에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툴에서 게임 에디터, 그러니까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자체 그 엔진에서 제공하는 에디터가 있잖아요. 그 편집기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이런 작업 영역이 이관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주로 기본적인 사항은 마야 애니메이션 툴과 게임 엔진 사이에 태생적으로 다른 그 크리에이션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발 배경도 다르고요. 제작 방식도 원래 애초부터 달랐어요. 태생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인 그 컨텐츠의 스펙들도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요. 뭐 네이밍이나 메쉬, UV, 머티리얼, 뭐 어셋 종류들 다 게임 환경에 맞춰서 애니메이션 툴에서 작업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작업하시던 그 습관대로 작업을 해서 넘기면 오류가 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애니메이션 수동 변환을 해서 아까 그 하나씩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고 스태깅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그 반복 작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리얼 에디터에서 다시 마야로 넘어가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마야에서 작업한 어셋들을 또다시 컨버터하고 컨버전된 것들 다시 엔진으로 또 넘겨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또 오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나 아니면 게임 엔진 쪽 개발자 양쪽 사이에서 게임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다큐먼트들이 있잖아요.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다큐먼트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정리된 다큐먼트를 보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를 다 일일이 직접 매뉴얼하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간단한 예로 보시면 이게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애니메이터가 작업하던 그런 리깅 구조, 하이어라키라고 하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애니메이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커스텀 리깅, 보통 복잡하고 좀 무거운 컨스트레인 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커스텀 리깅으로 바로 게임 엔진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면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보통 싱글 루트로 재정리를 하거나 조인트 컨트롤러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또 해줘야 되죠. 참고하시도록 제가 이걸 링크를 좀 걸어왔는데, 최근에 지금 파이스테이지 매뉴얼을 이제 번역을 마쳤는데요. 이 뒷부분에 저희가 스펙을 정리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은 컨텐츠 스펙의 체크리스트를 따로 이제 그 매뉴얼 뒤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게임 엔진 환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런 컨텐츠 스펙들을 잘 맞춰서 넘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항들을 직접 겪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애니메이터들이 느끼는 감정이 제가 볼 때는 대략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게임 엔진으로 넘어갈 때 뭔가 다 버려야 되는 느낌. 뭐 쉐이더도 원래 쓰던 쉐이더 다 버리고 넘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엔진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애니메이터들이 설명하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게임 엔진 쪽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니메이션 아티스트하고 게임 엔진 전문가의 어떤 조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 조정자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게임 엔진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지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한 5, 6년 전부터 이런 그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제 파이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올해 7월경에 기존의 1.2 버전에서 1.3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많이 이슈가 됐죠. 언리얼 엔진 4.2 버전이 나오면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지원됐었는데, 그 버전하고 같이 맞춰서 출시된 게 파이스테이지 1.3 버전이고요. 기존 워크플로우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사항들은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야에서 언리얼을 넘길 때 하나씩 익스포트했던 그 FBX 포맷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셋이나 샷들을 컨버전하는 것들을 이제 버튼 한 번을 클릭을 해서 일괄로 컨버전하고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싱크를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그 프로그램 UI입니다. 보시면 왼쪽 화면이 마야 프로그램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것,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파이스테이지를 설치했을 때 마야 안에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화면인데요. 그리고 우측편의 화면은 여기 파이스테이지 메뉴 중에 파이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뜨는 그 뷰포트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리얼 뷰포트와 동일한 결과물을 확인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뷰포트 상단에도 언리얼 게임 엔진이라고 마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실제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좌측편이 이제 마야 화면이고요. 우측편이 하이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지는 뷰포트 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마야 사용자가 편집을 하거나 모켓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읽어올 때 하이뷰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이 프리뷰 하고 있는 화면 자체가 최종 아웃풋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